혹시 새벽 3시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학교 때 했던 창피한 말 한마디를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되새기며 잠 못 이룬 적이 있나요? 왼쪽으로 뒤척이고 오른쪽으로 뒤척이죠. 시간을 확인하려 핸드폰을 집어들면 눈을 찌르는 블루라이트 때문에 정신이 더 또렷해집니다. 다음날 당신은 좀비처럼 사무실로 기어들어가서 커피 3잔을 들이켜보지만 결국 오후 3시만 되면 무너지고 맙니다. 당신은 속으로 생각하겠죠.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실은 당신이 불면증에 걸린 것도 아니고 원래 피로를 잘 느끼는 체질인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수십억 달러 가치의 정밀한 기계, 즉 당신의 신경계를 눈을 감은 채 맹목적으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은 의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스위치를 통해 원할 때 언제든 유도할 수 있는 화학 반응입니다. 오늘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최첨단 신경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수면과 각성을 지배할 수 있는 정확한 공식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것은 따뜻한 우유를 마셔라 혹은 양을 세어라 같은 뻔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올바르게 적용한다면 단 3일 안에 당신은 더 이상 밤을 지새우는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뇌라는 기계의 모든 나사 하나하나를 꿰고 있는 정비사가 될 것입니다. 뇌 인식의 재정립.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2가지 보이지 않는 힘. 수면을 이해하려면 당신이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매 순간이 2가지 보이지 않는 힘 사이의 줄다리기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힘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영원히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힘, 아데노신이라 불리는 괴물, 수면 압력. 아데노신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흐르기 시작하는 모래시계라고 상상해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데노신 분자는 뇌 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갈증, 슬립 헝거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아데노신이 충분히 쌓이면 신경세포를 짓눌러 당신의 눈을 강제로 감게 만듭니다. 8시간 동안 깊은 잠을 자면 이 모래시계가 뒤집히고 아데노신이 깨끗이 청소되어 당신은 상쾌하게 깨어납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로의 제1궁적. 왜 커피는 당신을 깨어있게 할까요? 사실 커피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페인 분자는 아데노신과 모양이 똑같습니다. 카페인이 뇌로 달려가 아데노신이 들어가야 할 주차장, 수용체에 대신 주차를 해버립니다. 자리를 선점해버리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뇌는 아데노신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어 당신은 깨어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카페인 효과가 끝나 주차장에서 튕겨나가는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엄청난 양의 아데노신이 한꺼번에 수용체로 들이닥칩니다. 그것이 바로 오후에 겪는 끔찍한 카페인 크래시, 급격한 방전의 원인입니다. 2번째 힘, 서카디언 리듬과 마스터 시계, CIRCADIAN, RHYT, 당신의 입천장 바로 위, 뇌 중심 깊숙한 곳에는 식교차상, 슈프라키스마틱 뉴클레스이라는 아주 작은 신경세포 군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모든 생체 리듬을 결정하는 최고 사령관입니다. 이 사령관은 눈도 귀도 없지만 당신이 언제 졸려야 하고 언제 에너지를 뿜어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바로 빛을 보고 판단합니다. 빛, 아데노신, 코르티솔, 그리고 멜라토닌 사이의 상호작용이 바로 황금 열쇠입니다. 이제 이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하는 5단계 물리적 개입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메모하세요. 첫 번째 팁. 아침 햇살로 리듬을 깨우는 법. 빛 리셋. 매일 아침, 당신의 몸에는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온몸을 돌며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고 근육을 긴장시켜 일할 준비를 시킵니다. 당신은 이 코르티솔 분비가 하루 중 가능한 한 빨리 일어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럼 뇌에 이제 코르티솔을 내보낼 시간이야 라고 어떻게 알려줄까요? 그것이 바로 햇빛입니다. 당신의 망막 깊은 곳에는 특별한 세포, 멜라농신 강리옴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침실의 희미한 전등빛에는
반응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 핸드폰 화면 빛도 감도가 너무 약해 무시해버립니다. 이 세포가 유일하게 갈구하는 것은 태양이 낮은 각도에 있을 때,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 때 자연 햇빛입니다. 자연스러운 청색광과 황색광의 혼합은 이 세포를 깨우기에 완벽한 스펙트럼을 형성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유리창은 빛의 위력을 50배나 감소시키므로 절대 창문을 통해 보지 마세요. 수백만 개의 광자가 망막을 때리고 마스터 시계의 번개 같은 신호를 보냅니다. 쾅! 코르티솔이 방출됩니다. 당신은 완전히 깨어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순간이 바로 타이머를 작동시킨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12에서 14시간 후, 뇌의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해 당신을 잠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10시에 잘 자고 싶다면 반드시 오늘 아침 8에서 9시에 햇빛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의 빛이 오늘 밤 수면을 위한 티켓인 셈입니다. 매일 아침 2분에서 10분 정도 밖으로 나가세요. 눈부신 태양을 직접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밝은 하늘을 향해 시선을 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보약입니다. 두 번째 팁. 빛의 금지 구역. 멜라토닌, 바댐, 도파민 보호하기. 망막에는 아주 잔인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낮에는 각성을 위해 태양으로부터 수만 럭스, 빛의 단위의 빛이 필요하지만 밤이 되어 깨어있은 지 오래될수록 당신의 망막은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집니다. 그때는 핸드폰 화면에서 나오는 아주 희미한 빛이나 밤중에 화장실에 갈 때 켠 형광등 불빛만으로도 수면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기에 충분합니다. 뇌의 송과체에서는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멜라토닌을 뱀파이어 호르몬이라고 불러봅시다. 이 호르몬은 오직 어둠 속에서만 활성화됩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빛이 눈에 들어오면 이 뱀파이어 호르몬은 증발해버리고 다시 모이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다.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다가도 화장실에 가서 환한 불을 켜고 세수와 양치를 하고 나면 침대에 누웠을 때 눈이 말랑말랑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 최고 수준의 신경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강한 빛을 보는 것은 도파민을 파괴한다. 한밤중에 눈에 들어오는 빛은 하베누라라는 뇌 부위를 자극하는데 이곳은 실망추, 디서포 니즈스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다음날 당신의 기분을 바닥으로 끌어내려 우울감, 집중력 저하, 심지어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집을 동굴처럼 만드세요. 바닥에서 위로 향하는 간접 조명을 사용하세요. 은은한 노란 불빛, 양초 또는 붉은색 등으로 바꾸세요.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강한 조명은 멀리하세요. 술 세 번째 팁. 커피를 지배하는 기술. CAFFEINE STRAT EGY. 아까 말한 오후의 아데노신 폭풍을 기억하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를 마시면 전날 밤에 남은 아데노신을 청소하는 신체 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카페인 효과가 끝나는 오후에 새로운 아데노신과 옛 아데노신이 합쳐져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당신은 무너집니다. 전략은 이것입니다. 침대에서 나오자마자 커피잔을 잡지 마세요. 90분에서 120분을 기다리세요. 먼저 햇빛과 코르티솔로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하세요. 기다리는 동안 몸은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통해 어젯밤의 졸음 찌꺼기를 깨끗이 치울 것입니다. 1시간 반 뒤에 커피를 마시면 오후에 카페인 크래시 없이 해질녘까지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후 서너 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밤 수면을 위한 활주로를 비워두어야 합니다. 술절 네 번째 팁. NSDR, NON, SLEP, DNEP, REST. 잠들지 않고 충전하는 법. 우리 모두는 오후 서 4시쯤 기력이 소진되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20-30분의 낮잠, 냅이 구원자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낮잠에서 깨어난 후 더 어지럽고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때 더 고급 도구인 NSDR, 잠들지 않는 깊은 휴식 또는 요가 니드라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수행이 아닙니다.
부교감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누워 이어폰을 꽂고 10분에서 30분 정도의 요가 니드라 가이드를 듣기만 하면 됩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고 의식을 몸 구석구석으로 옮기는 과정을 통해 당신은 뇌의 베타파, 스트레스를 줄이고 깊은 이완 상태로 강제 진입하게 됩니다. 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30분의 NSDR은 1시간의 수면과 맞먹는 뇌 속 도파민 회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밤잠을 위한 아데노신 축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레벨을 리셋하는 최고의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다섯 번째 팁. 영양제에 대한 진실. 멜라토닌을 먹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이 매일 밤 잠들기 위해 멜라토닌 알약을 먹습니다. 가능하다면 당장 멈추세요. 시중에 파는 멜라토닌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뇌가 잠드는 데 필요한 양보다 최대 400배나 높은 농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을 복용하면 쉽게 잠들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자다 깨서 불안감을 느끼며 다시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멜라토닌은 어린아이들의 사춘기 신호 호르몬을 억제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탕이 아닙니다. 화학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료계는 미네랄을 추천합니다. 검증된 두 가지 밤의 기사는 바로 마그네슘 트레오네이트, 마그네 트레오넘과 테아닌입니다. 잠들기 30에서 60분 전 마그네슘 트레오네이트 300에서 100mg을 섭취하면 이 분자들이 혈내 장벽을 직접 통과해 가바, GABA, 불안 억제제를 자극하며 신경계를 평온한 상태로 전환합니다. 여기에 테아닌 100에서 200mg, 녹차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잡념을 줄여줌을 추가해보세요. 이것은 부드러운 수면을 유도하는 안전한 생물학적 무기가 되어 한번 잠들면 새벽까지 끊김없이 깊은 잠을 자게 도와줄 것입니다. 물론 항상 개인의 의학적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술 3일간의 여정, 자신을 재프로그래밍하기. 우리는 이제 모든 도구를 갖췄습니다. 당신의 몸은 완벽한 기계이지만 당신은 그동안 사용 설명서도 읽지 않은 채 운전해왔습니다. 이제 당장 자동 조종, 오토파일럿 모드를 버리세요. 저는 당신이 딱 3일 동안만 다음의 일정을 실천해보길 원합니다. 1일째,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90분간 미루세요. 문을 열고 나가 5분 동안 햇빛을 받으세요. 오후에는 낮잠 대신 이어폰을 끼고 20분간 NSDR을 하세요. 밤 9시 이후에는 천장의 모든 밝은 조명을 끄세요. 2일째, 당신은 밤 10시에 평소보다 훨씬 쉽게 잠드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도 뒤척인다면 마그네슘 트레오네이트를 시도해보세요. 3일째, 알람 없이도 오전 6시에 눈이 떠질 것입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몸 안에 깨끗한 기운을 느끼며 고도의 집중력으로 어떤 마감 기한도 뚫어낼 준비가 될 것입니다. 3일 후 멍한 느낌과 두통이 사라졌는지 확인해보세요. 3일 연속의 꿀잠은 신경 속의 모든 피로 찌꺼기를 씻어내줄 것입니다.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건강한 인간으로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이구나. 당신에게 필요한 건 마법의 알약이 아니라 생물학적 규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천해보시고 얻은 결과를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 지금 이 순간에도 밤을 지새우는 분들에게 증거가 되어주세요. 오늘의 지식이 당신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아끼지 말아주세요.